네, 안 그래도 뭐 오늘 하루 종일 대선 TV 토론을 두고 이슈가 되고 있었죠. TV 토론회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시사계 모사꾼 김수민 평론가와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TV 토론 항상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역대. 대선에서는 정책 공약도 중요하고 후보자들 이미지도 중요한데 네. 이거를 직관적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TV 토론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생중계의 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역대 대선 TV 토론회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보실까요? 네, 지금 같이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속에 치러진 15대 대선. 일종 이미지의 이회창, 아, DJ. 정권 교체를 앞세운 김대중.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인재까지 3파전. 그런데 변수가 이번 등장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치러지게 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대선 한 달 전부터 5개 집회 대신에 TV 등을 이용한 이른바 미디어 선거가 가능해진 거죠. 이거 허경호 후보 포스도 있네요. 네, 이때부터 나왔나 봐요. 예. 그렇게 바로 이곳 KBS에서 역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취재진의 열기 정말 뜨거웠는데요. 긴장감과 기대 속에서 입장하는 후보들. 초청된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와 튼튼한 경제로 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6.25 폐허에서도 일어나서 세계 11번째의 경제 대국을 이루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께서 1분 내로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지금 군의 사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 후보께서 병역 의혹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내일이라도 미국에 보낸 둘째 아들을 불러들여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키를 재야 됩니다. 만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후보께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세게 찌릅니다. 이해창 후보 표정 관리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인재 후보가 곧 사퇴하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영화 같은 토론회 시청률 50%를 초과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시청자 입장에서 비교가 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이번 이 토론회를 집중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토론회뿐만 아니라 TV 광고도 처음 도입됐는데요. 이때 가장 돋보였던 후보가 바로 김대중. 준비된 대통령 기호 2번 김대중. 덕분에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6대 대선, 다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열기가 대단하네요. 노회찬 방송사 앞인 거예요? 응답자들이 그런 것 대선 같은데요.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TV 토론이 지지 후보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선수 입장 시간.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노무현 민주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까지. 일단 시작은 화기애애합니다. 저는 측근도 가신도 그리고 계보도 조직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저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회창은 소신과 원칙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말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뛰는 조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 토론회 일주일 전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회창 후보 승부수를 띄웁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대선 후에 피호남 지역의 어떤 지역, TK, PK든 또는 다른 지역을
아주 채용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탕평 인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반디제의 정서는 아마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창 후보께서는 지역주의를 많이 부추겼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재미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영남 가면 노무현이 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다, 이제 양자다. 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의 아들까지 관련된 부패, 부정부패가 아주 극성으로 이런 때 과연 노무현 후보는 무슨 말을 하시고 뭘 하셨는가? 김현철 씨 비리가 있을 때 그때 이해창 후보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을 나무랄 형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 재밌네요. 한치도 안 그런데 밀려요. 이때 권영길 후보 동작 그만 밑장 빼깁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정치 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타 쌍피 둘 다 묶어. 그리고 하나 더.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다. 두 개 나오는군요. 유행어 됐어요, 유행어. 희대의 유행어를 남기며 권영길 후보 얼굴 도장 제대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16대 대선 최종 주인공은 노무현 아수라 발발타. 아, 이렇게 보니까 재밌다. 예전 생각나면서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게 TV 토론이 이제 생중계다 보니까 각자의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첫 TV 토론이었던 1997년 토론에서부터 이미 고도의 전략이 등장을 네네. 하는데요.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대중 후보가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신한국당 그 전 이름이잖아요. 네, 한나라당 전에 신한국당이고 그때는 당의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그것은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IMF에 실정이 있는데 네. 그 당의 여당 대표였다. 네, 그 당시는 사실 이해창 후보도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네. 사실상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대중 후보가 같은 편이잖아요. 라고 묶어버리는. 아, 전략적으로. 네. 근데 특이한 것은 5년 뒤에 네. 야당 후보가 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노무현 후보는 정권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대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노무현 후보도 나름의 준비를 해와서 나는 부패를 논한 게 아니라 국사를 논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한마디 호칭에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토론에 임한다는 건데 네. 사실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단 97년 토론이 처음으로 도입된 토론이다 보니까 국민들 반향이 좀 뜨거웠었고 네. 아무래도 김대중 후보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그 전에 뭐 독재 정권 때부터였던 뭐 이미지 조작이라든지 또 이후에도 이어졌던 뭐 이념적인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조금 무서워 보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불식되는 그런 토론을 갖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이제 TV 토론에서 보면은 말을 잘한다고 다 덕을 보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사례도 거꾸로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17대 대선 TV 토론회를 앞두고 KBS 앞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대선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는데요. 역대 최다 무려 6명의 후보가 참여한 토론회. 정동영 후보의 선공. 나 방송국 나온 남자야. 솔직히 이 자리에서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는 후보와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다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약간 뉴스 같아요. 당시 이명박 후보에겐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것이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토론회 전날 검찰의 무혐의 발표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세탁해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후보가 부패한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 이야기를 믿고 대한민국 검찰 믿지 않는다. 범죄자 얘기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자와 동업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중 공격에도 여유만만한 이명박 후보. 나 사기꾼 아니다. 나도 순정이 있다.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거짓이면 거짓, 진실이면 진실.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책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게 여유가 있어요. 정치하면서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에 저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정치꾼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재주들을 정치권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1위 이명박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반전을 노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당은 결국 이명박 특검법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들었고요. 한나라당은 6탄전을 벌이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TV토론의 위력이 가장 미미했던 대선이었죠. 워낙 격차가 벌어져서.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어땠을까요? 생각납니다. 대선 보름 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세 후보의 첫 번째 합동 TV토론회입니다. 거의 기리백화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는 두 후보. 그런데 이때 이번 토론에 신스틸러 등장.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이정희 후보 공격 세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작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시간을 박근혜 후보의 반격. 묻고 더블로 가.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하고 주제가 벗어난 얘기가 외교 관련된 알겠습니다. 내용이니까. 예. 쓱 들어왔어요.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지금도 겁니다. 회자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토론회 내내 공격받은 박 후보와 존재감을 상실한 문 후보.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이정희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별력 없는 후보에 의해서 난장판이 된 민망한 토론회였습니다. 이정희 후보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열린 2차 TV 토론회. 양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후보는 연습 문제까지 출제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4,580원. 내년은 얼마?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진지 많아졌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V 토론회 이후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결집이 일어납니다. 이준석 대표. 네거티브 TV 토론회 결말, 박근혜의 당선이었습니다. 이제 비교적 최근 토론이다 보니까 인상적인 재밌네요. 장면을 많이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재밌어요. 네. 자, 김승희 평론가, 각 대선 후보 TV 토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2007년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이게 1강 2중 3약 구도였거든요. 네. 6명이 링에 올라갔지만 한 명이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김이 새는 그런 상황.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이명박 후보가 좀 공격을 받다가 기침을 좀 하시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날 정도로 그런 토론회였고요. 그리고 18대 대선 2012년에 있었던 토론회 앞서 보셨다시피 이정희 후보가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그런 선거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정희 후보가 강공을 펼치고 박근혜 후보하고 맞붙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소외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정희 후보의 거친 생각과 박근혜 후보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문재인 후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문재인 후보였다면은 이정희 후보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좀 파고들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파고들면서 말씀은 다 맞는데 이러면 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좀 약오를 수 있죠. 근데 그냥 좀 뭐랄까 중간에서 고립된 듯한 그것이 또 좀 선거에는 패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그거 준비 안 했어요?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왜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오늘 토론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까? 저를 계속 출연시켜드리면 예,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번에도 TV 토론은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정책 토론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경제, 부동산으로 토론하자 이러면 대장동 의혹 이렇게 나오고 네, 뭐 교육 문제로 토론하자 그러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리스크 문제는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너무 후배파할 경우에 공격하는 사람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 후보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특히 내놓고 있는데 네. 많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별성을 확보하느냐 이것도 이번 토론에서 중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공격을 많이 받는 후보가 이 동정표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도 그랬죠. 네, 공격을 받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좀 쭈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의연하게 버티면 그리고 공격이 사방에서 날라올수록 저 후보가 앞서 나가는구나 이런 또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을 터는 어떻게 선을 타느냐 그 전략이 참 중요할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저희가 토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